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1월 3일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사적 모임은 여전히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도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잖아요. 네, 새해를 맞아서 코로나19에서도 좀 해방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2022년을 기원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지역 소식 전하겠습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에서 98명, 경북에서 4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동구에 있는 유치원과 관련해 11명이 추가로 감염됐으며 북구와 수성구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관련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는 지인 모임으로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9명, 포항 6명, 경주 4명을 비롯해 16개 시군에서 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36명이었고 안동구와 상주의 병원, 경산의 초등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승률 청도 군수가 향년 70세로 지난 2일 별세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서울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서 요양해왔습니다. 청도군은 군청 관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은 뒤 오는 6일 영결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의원에 당선돼 2008년 군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한 주간 발생했던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각 3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곧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바꾸기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연말을 맞아 대구 경북에 온 윤석열 후보 소식과 신년에 바뀌는 제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해 지방선거 도전을 공식화했다죠? 네, 지난달 2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각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올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권 시장은 위대한 대구 시민과 함께 위대한 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면서 역대 3선 대구시장이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리더십의 신뢰도 문제라며 3선 도전으로 리더십도 신뢰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 지사는 신공항 건설 등 할 일이 많다면서 경쟁자가 없다는 평가에 대해 대항마가 있는 게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요유를 보였습니다. 네, 권영진 시장은 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답변이 말바꾸기 논란으로도 번졌는데요. 네,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권영진 시장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바꾸기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입니다. 권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가 북구청 행정력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며 대구시의 개입을 천명했지만 간담회에선 북구청 행정력으로 해결 가능해 대구시가 적극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건립을 기정사실로 하고 건립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간담회에선 용역 결과에 따라 건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를 들고 3선 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구 경북 일정을 소화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이후 처음 경북과 대구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연이은 악재 속에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되는 위기에 빠지자 핵심 지지 기반인 TK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윤 후보는 첫날부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고향인 안동 두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을 만났고 울진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구에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민년 새해 바뀌는 제도가 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경제 시민생활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 중에선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를 기준으로 넓이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하게 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월세 지원이 시행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의 소득과 주택 기준 등을 따져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 보육 분야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혹시 2022년 달력 펼쳐보셨죠? 당연하죠. 새해가 되면은 항상 새 달력을 펼쳐서 빨간 날이 언제인지부터 동그라미 치잖아요. 맞습니다. 새해 쉴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2년 공휴일과 선거 그리고 황금 연휴까지 새해 달력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2022년 관공서 공휴일은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 5일제를 예로 들어 토요일인 53일을 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2일을 빼면 모두 118일인데요. 2021년보다 이틀 더 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열리는 두 번의 선거는 모두 휴일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6일이나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이 토요일이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9월 11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이 일요일입니다. 아쉽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이 주말인 대신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도 한글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한다면 반가운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모두 6번,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설날,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과 9월 추석,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길게 쉴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문법에 따라 한국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원력 요항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영천시 도로 19곳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천시는 국민 불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건의에 따라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봉동부터 대창면 직전리로 이어지는 8km의 하이브리드로가 신성일로, 산업단지로, 본촌마을길, 정동마을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성일 생가가 있는 괴현동 일대가 신성일로로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길 찾기가 더욱 쉬워지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영천시는 내다봤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겨울학교가 운영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구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겨울학교는 겨울방학 탄탄교실, 우리고장 문화예술 등 인터넷에 있는 유용한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학생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